1. 자, 오늘 주제를 좀 더 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 제목이 운동량과 충격량이죠. 운동량과 충격량. 항상 있잖아.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하고 새로 들어가는 내용하고의 그 관계를 좀 잘 봐야지. 이게 이렇게 배웠던 내용을 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거구나 보여주는 거거든. 새로운 거 배운 건 아니야. 했던 걸 좀 다시 해석을 다시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때 먼저 첫 번째 운동량이라고 하는 이 말의 정의와 충격량이라는 말의 이 정의를 먼저 따로따로 먼저 적어놓고 그걸 쌤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또 설명을 또 한번 할게요. 첫 번째 1번 적어놓고 먼저 운동량 이렇게 적어볼래? 운동량은 말 그대로 운동하는 양입니다. 얘가. 운동하는 양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표시를 우리가 P라고 표시를 해. 힘은 F 표시하는데 운동량은 P라 표시를 합니다. 그럼 이 운동량의 정의는 뭐냐면 물체가 가지는 질량에다가 물체의 속도를 곱하는 거거든. 근데 속도가 뭐냐면 사실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벡터 양이라고 하면 돼. 그럼 어떤 특징이냐면 속도의 방향하고 운동량의 방향은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물체가 오른쪽 움직이잖아. 그럼 이 물체도 운동량은 오른쪽 가진다 이렇게 말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자, 이거의 단위는 뭐 쓰냐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단위 킬로그램에다가 속도의 기본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였거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어요. 하나의 물리량을 안 만든 이유가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들어는 것 같아. 그리고 운동량은 이렇게 되는 건데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표시된다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쌤이 하나 예를 들어볼게. 쉬운 거니까 어렵게 좀 생각해보고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를 가져요. 얼마? 3m/s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이 물체의 운동량이 얼마나 보자면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고? 두 개 곱하면 되는 거니까 질량 곱하면 되니까 6이고 단위를 뭐 쓴다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쓴다는 거지. 이렇게 어렵지 않죠? 대신에 운동량의 크기는 6이라 하면 되는 거고 방향을 표시한 됐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라고 하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하든지 하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이 물체가 누군가가 이거잖아. 쌤이 이 물체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팍 쳐다볼게. 세게 뭔가 팍 때려주면은 이 물체의 속도가 어쩔까요? 변화 일어나겠지. 왜? 힘을 받으면 가속도가 생긴단 말은 속도가 달라진단 말이다. 이거. 그리고 힘을 받았더니만 물체가 더 빨라졌대. 얼마 됐는데? 5m/s 돼버렸네. 그럼 이 물체의 처음 운동량은 6인데 나중 운동량은 얼마 됐지? 얘는? 10이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방향은 역시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뭘 따질 줄 알려면 처음에 가지는 운동량과 나중에 가지는 운동량 사이에 얼마큼의 변화가 생겼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을 뭐라냐면 이름에서 색깔이 이렇게 진 거다. 운동량의 변화라고 하는데 변화량이라는 말 하는데 이 말은 되게 길잖아, 그자. 한글 되게 길지. 그래서 이걸 줄여서 변화량은 우리가 수학에서는 델타라는 표시를 많이 하거든요. 델타. 그래서 얘를 표시를 델타 P라고 표시를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운동량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 P 하면은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하는 거죠. 물론 벡터의 변화량을 말한다는 것도 명심해라. 그래서 이 녀석의 식은 어찌 되면 나중 운동량에서 나중 운동량 P에서 물체가 가지는 처음에 가지는 운동량 사이의 벡터 차이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거지. 쌤, 잠깐만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말을 강조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자, 보세요. 얘는 처음에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6이었는데 마지막에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10이 됐잖아. 그래서 이 물체는 운동량이 4만큼 더 빨라진 거 맞지? 더 커졌거든, 얘는. 그럼 쌤의 상황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했다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했다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4kg/m/s만큼의 변화가 일어났다 하면 되게 맞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좀 어려운 거 말해볼게. 어려운 거. 자 봐.
물체가 2kg짜리인데 얘가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했었다고 치자. 얼마? 숫자는 아무거나 할게. 3m/s 가지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충격, 이게 어디 붙였더니만 갑자기 물체가 저렇게 위쪽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네. 부딪히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어딘가에 뭐 야구 방망이 같은데 공이 부딪히는 것 같아. 탕 붙여가지고 얘가 공이 위로 팍 올라가는 거지. 상황이 이제. 그래서 이 물체 속도가 얼마 되면 4m/s가 됐다면 거지. 그럼 처음 운동량은 6이었고 맞죠? 나중 운동량은 분명히 8이 되는 게 맞는데 이때 변화를 만났을 때 이만큼 변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벡터에 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여줄게. 처음 운동량을 표시를 해.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그러면 걔를 P1 적을게. 처음 양은 6이었지. 크기가 6이었거든. 나중 운동량은 위쪽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위로 나온 것이 뭐냐면 8이 나서 8. 운동량이. 걔를 P2로 할게. 나중 운동량을 P2 적을게. 그럼 얘 8이 된 거지. 그럼 그때의 벡터의 차이를 구해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여기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게 또 벡터의 빼기거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빼기라고 하는 녀석을 방향을 반대로 틀어주면 돼. 이렇게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해보게 하자. 얘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반대로 막 뒤집어줄게.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P1이라고 하는 크기가 되는 거지. 운동량이 반대 표시한 것이 마이너스 P1이라는 크기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이고 이거랑 이거랑 합치기 때문에 벡터를 합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뭔데요? 바로 델타 P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방향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라는 뜻이거든, 의미가. 그래서 답은 얼마지, 이거는? 변화량이? 절대 이거는 2가 아니잖아.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할 수 있거든. 얘가 3이, 얘가 6이고 8이니까 얘는 아마 10 나올걸. 그 답은 10kg/s 만큼의 속도 변화가 있다고 해야 거지. 알겠죠? 벡터의 변화량이다 보니까 이런 거 조심해서 봐야 돼요. 운동량 계산할 때. 자, 이걸 좀 조심해서 봐주시고 벡터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잘 기억해 주시고 필기해 놓으시고 그럼 뭔가 이거 쓰는 목적이지 않겠나? 어딘가 편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 편한 거 선생님이 이따 보여줄게. 자, 이제 두 번째 충격량 보죠. 충격량. 두 번째는 이제 충격량인데 충격량은 표시가 우리가 I라 적어요. I. 충격량을. 충돌하다가 임팩트 뭐 이런 뜻이 있지 않나? 충돌한다는 거. 그거 관련된 어떤 용어들이 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줄여서 우리가 I 적어주는데 이것도 예식이 뭐냐면 충격을 주는 양이니까 물체에 충격을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세게 줘야 될 거고 더 오랫동안 계속 힘을 주면은 충격이 많이 가해지겠지. 그래서 식은 힘에도 비례하고 힘을 가하는 시간에도 비례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충격량은 요 F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벡터이기 때문에 I라고 하는 것도 벡터라고 보면 돼. 벡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방향 표시하는 양이다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식을 따져볼게. 잘 봐라. 요 물체가 지금 있는데 이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얼마나인데요? 4N이라는 힘을 받고 있는데 몇 초 동안 힘 받는다고? 2초 동안 힘을 받고 있다면 이 물체는 운동량, 충격량을 얼마큼 받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단위는 뭐 쓰는데요? 힘하고 C가 곱했으니까 뉴턴 단위하고 세크 단위하고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이걸 한 주제로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개가 밀접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보자. 어떤 물체를 하고 있는데 이 물체가 충격을 절대 안 가했대. 이 물체는 운동량 변할까 안 변할까? 절대 안 변하겠지. 어떤 충격을 가했대. 그럼 무조건 운동량 달라지겠지.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느끼구나?
물체에 주는 충격량만큼 뭐가 생긴다고? 운동량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선생님 근데 그게 쭉 같다고 할 수 있나요? 그 식을 좀 보여줄 거야. 왜 같은지.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배웠던 이 두 개를 3번에서는 운동량과 운동량의 충격량 사이에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 할 건데, 먼저 식을 보여주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제 선생님이 증명을 해줄게. 자, 어떤 식이 이렇게 나와요. 운동량 변화량이 뭐냐면 델타 P제 얘들아, 아까 적었던 거. 요거 자체가 뭐라 하냐면 충격량, 힘하고 시간을 곱한 거하고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같은지를. 우리가 물체가 힘을 받을 때 나타나는 규칙이 뭐냐면 F는 ma잖아. 그 식을 적어주면 보여요. 자, 봐라. 뉴턴의 이제 규칙이 나오는 힘의 방정식. F는 ma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저걸 증명해 볼게. 갑니다. 자, 이때 m을 나놓고 가속도가 뭐분에 보이냐면 시간 동안에 나타나는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로 했었거든. 그럼 보이나? 이 t를 줄로 이항시킬게. 그러면 좌변은 뭐 나오노? f 곱하기 t가 돼버리고 좌변은 여기 m을 요 델타 안에다 집어넣어볼게. 그럼 뭐냐면 델타 mv가 돼요. 어차피 m은 상수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량에다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상관없거든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mv가 뭐였지? mv가 아까 말했던 운동량의 크기를 mv를 했었거든. 그럼 앞에 델타가 있으니까 뭐야 이게? 운동량의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운동량 변화가 바로 충격량과 같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고 F는 ma라고 하는 모양을 뭐한 거? 모양을 바꿔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애들이 이렇게 하죠. 쌤 그냥 그러면 이 F는 ma 쓰지 왜 굳이 이렇게 이런 거 만들었습니까? 뭔가 편하기 때문에 쓰는 거야. 뭔가 편하니까. 그 편해서 찾아보자. 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얘가 되게 많거든 이거. 너희도 모르게 그걸 쓰고 있어요. 실생활에서 이걸 쓰고 있다고 자체. 자, 적어주시고 자, 기다릴게.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설명을 할 건데 새로 배우는 물리량이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니까 이 두 관계가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바로 F는 ma라고 하는 식하고 별다른 건 아니라는 거지. 별다른 거 아닌데 왜 배우느냐? 실생활에서 이 자체를 쓰는 식을 유용하게 많이 쓸 거라 이 말이거든. 유용하지 않으면 안 배워도 되겠죠. 한번 그걸 느껴봐라. 이게 진짜 유용한지 안 유용한지. 이거 잘 못 수도 있겠는데 이거 선생님 구현 설명 줄게. 구현 설명. 벡터 빼기 너희 못했으니까 수학에서 벡터 아직 안 배웠나? 수학에서 벡터 아직 안 배웠죠. 봐봐. A라고 하는 크기에다가 벡터 크기에다가 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를 만약에 더하면은 대표적으로 너희 배웠던 게 힘의 합력 구할 때 이렇게 했었거든.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힘을 주면 이 두 개 힘을 합치면 구하면 되잖아. 어떻게 구했노 이거 구할 때? 두 개를 평행사변형 떠가지고 만나는 대각선을 이렇게 이어준 것을 우리가 A라고 하는 힘과 B라고 힘을 합친 힘이다 해서 표시한 거 맞지? 이렇게 너희가 구했었거든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A 더하기 B를 계산한 식이라고. 쌤 그러면 A 빼기 B를 하면 되겠죠 원래 A 빼기 B. 그럼 보세요. A는 그대로 두고 잘 봐라 지금은 B 크기가 이쪽으로 가지고 있는 게 원래 B 크기인데 B를 이 B라는 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표시를 하면은 이게 뭐 되는 거지? 마이너스 B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봐봐 A에다가 B를 빼라는 말의 의미는
A에다가 뭐를 더하라 말이겠노?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것을 더해란 말과 똑같은 거거든. 왜 굳이 빼기를 더하기로 바꿨냐면 우리가 벡터 합치는 것을 평행사변형으로 배웠잖아. 우리가 이렇게.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보이나? 요거랑 요거랑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지? 평행사변형 떠가지고 합치면은 모습이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게 뭔데? A 벡터에다가 B 벡터를 뺀 크게 된다는 거지. 쌤, 근데 이거랑 지금도 모양이 다른데요? 왜 쌤이 이렇게 했습니까? 요렇게 안 하고 이거를 제자리로 옮기시면 이 B를 제자리에서 뒤집어 주잖아? 그러면 요렇게 연결되는 거에서 꼬리에 꼬리를 묻어주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이어줘서 쌤은 방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러면 이거의 크기하고 이거의 크기 서로 같지? 방향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방향도 똑같잖아. 그래서 계산할 때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지. 벡터의 차이 계산해서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역시 물리2에서 설명을 들어갈 거라서 안 할까 했는데 또 선생님이 설명하고 나니까 또 저걸 모르면 이거 보기 안 되는 거라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다. 이거 물리2에 또 나온다. 2에서 다루는 내용이야. 하나 참고로 표현하라. 이거는 벡터 차이를 이렇게 벡터 합처럼 모양 만들어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고 하는 문제는 안 나오긴 한데 지금은 이제 나중에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이제 방향이 틀어지고 하면은 이제 헷갈려 하니까 쌤이 미리 살짝 한번 얘기해봤다. 벡터의 차이를 저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면은 위에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 모양이 A 벡터와 B 벡터를 빼라고 돼 있으면은 B 벡터를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가지고偏사변좀 되는데 이 모양은 마치 B 벡터에서부터 A 벡터로 이렇게 이어줘도 다음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설명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1번은 치울게. 1번은 치울게요. 이것도 치우자. 얘는 나눠볼게. 자, 그럼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얼마나 유용한지 보자고요. 진짜 쌤이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여기가 보자고.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대표적인 예를 볼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계란 두 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는 거지. 이거 옛날에는 있잖아. 쌤 어릴 때는 아니고 한 10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달걀 떨어뜨리는 실험 같은 거 학교에서 하기도 했어. 요즘은 안 하지. 옛날에는 학교 옥상 올라가지고 서로 막 그 빨대틀로 감싸가지고 있잖아. 누가 더 안 깨지고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막 대회도 하고 있었거든. 일종의 뭐 지금 뭐 물로켓 이런 거 쏘는 대회처럼 이런 거 낙하 실험 대회도 있어. 그래서 이걸 자체를 여기 바닥에까지 떨어질 건데 얘가 그냥 떨어지고 얘도 그냥 떨어지고 하면서 바닥에 부딪힐 때는 둘 다 같은 속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겠지. 이렇게 맞나? 근데 한쪽 바닥은 뭐냐면 좀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는 바닥에 부딪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한쪽은 약간 좀 말랑거리는 어떤 푹신한 형태로 되는 것을 부딪히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알아요. 얘는 깨질 것 같고 얘는 잘 안 깨질 것 같거든.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물리적인 용어 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게 상당히 유용하다는 거지. 가볼게. 자, 얘가 떨어지다면 얘 질량이랑 얘랑 질량이랑 같다고 가정할게. 얘의 속도가 V라면 얘의 속도도 V로 부딪히게 될 거야, 처음에.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멈출 거고 얘도 결국에는 멈춘다면 마지막에 결국에는 얘도 정지할 거고 얘도 정지한다는 거지. 자, 질문할게.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랑 같지? 맨 마지막에 멈췄다면
결국에 운동량이 0이 됐고 운동량이 0이 된 거 맞나? 그럼 질문. 운동량의 변화량은 A 상황과 B 상황에서 운동량의 변화는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러면 운동량 변화 같아요. 그럼 적어보자. 델타 P는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보니까 서로 양쪽이 똑같네? A와 B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네? 그럼 뭐가 다르냐? 바닥 사이에 접촉하는 시간이 달라요. 딱딱한 거는 바로 탁 하면서 순식간에 그 받는 힘 받는 시간이 매우 짧게 끝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주 말랑하니까 푹신하다 보니까 힘 받는 시간이 좀 길어진 거지. 그러면 질문 볼게. 자변은 똑같은데 A보다 B가 더 많은 시간의 동안에 시간이 매우 길어진 거거든. 즉 이게 더 증가하다 보니까 늘어난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F 어떻게 되겠노? 이게 일정하다면 이게 커진대. 얘는 어떻게 돼? 그렇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지. 즉 어떤 이 계란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순간적으로 매우 작게 그린다는 거지. 우리가 푹신해서 안 깨져요 말체가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힘 자체가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보면 돼. 그럼 이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시면 되느냐? 그래프를 줄게. 자, 봐봐. 시간에 따라서 가해지는 힘을 분석해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팍 하고 일어나요, 상황이. 매우 짧은 시간에 A라고 하는 물체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B는 어떻게 되냐? B는 시간이 좀 더 걸렸죠. 더 많은 시간 동안 걸리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 동안에 힘이 이렇게 좀 더 작은 힘이 걸리게끔 된 거지. 이게 바로 B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뭐 누가 잘 깨지는 거야? 힘이 더 최대로 많이 걸렸던 A가 깨질 확률이 높은 거지.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힘이 뭐 됐다? 분산되었다 말 써요. 잘 안 깨진 이유가 힘이 분산돼서 안 깨진다 말 쓰는 거지. 됐죠? 그래서 시간을 늘리면은 그만큼 가해진 힘은 감소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거는 실제로 바로 부딪혀서 딱 멈추게 하는 거 말고 뭔가 더 시간이 더 걸리게 해주는 재질은 다 여기 들어가. 예를 들어볼까? 번지 점프를 한대. 그때 우리가 고무 같은 걸 다루잖아. 밑에다가. 그걸 막 센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허리가 꼽혀. 그쵸? 어딘가가 뭐 엄청난 힘이 가해서 어디가 끊어지거나 뭐 어디가 부러지거나 할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자동차에 보면은 범퍼라고 알지? 앞부분에 보면. 그거 진짜 잘 들어가게 틈틈이 안 만들어놨잖아. 옛날 보자. 아버지가 어릴 때쯤 되겠지, 너희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차가 그랜저라고 차가 되게 좋은 차였거든, 엄청. 그때만 해도 이제 차가 진짜 튼튼했어요. 앞에 범퍼도 잘 안 깨져. 그때는 사고 났다면서 사람들 밖을 많이 죽었거든. 그 이유가 뭘까? 힘을 줄 없어요. 힘 받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사람이 충격을 엄청 세게 받는 거잖아. 이나 그 당시에 에어백도 없었거든, 그 당시에. 알겠니? 그러니까 뭔가 안산시는 어쨌든 간에 힘 받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힌트라고 하면 돼. 그래서 뭐 에어백이 있다든지 앞에 뭐 범퍼가 뭐 좀 이렇게 푹 들어갈 수 있는 체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힘 받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늘려주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지. 또 있죠. 물체를 던지잖아. 이 바다가 던지면은 왜 받을 때 그냥 안 받고 우리가 또 이렇게 밑으로 빼면서 받잖아, 이렇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힘 받는 시간을 늘려가지고 힘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검토할 때도 때릴 때 이걸 이렇게 피해서 때리면 맞잖아, 이렇게. 그것도 뭐야? 시간을 늘리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왜? 더 짧은 시간에 뛰다 보니까 힘이 엄청 가해지는 거지.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야. 신발도 보면 에어달린 신발이 주로 농구 선수들이 많이 신고 하잖아. 그것도 왜? 점프를 높이 하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질 때 똑같이 말랑한 재질의 그런 에어처리 있으면 시간이 더 길어질 거니까 더 충격 흡수 잘 되겠지. 이해나요? 그래서 모든 이런 안전장치와 관련된 얘들은 다 이 관계가 성립해요. 이 관계가.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분석이 되고 재미난 건 뭐냐면 A의 요 면적과
B가 이루고 있는 요 면적은 같은 충격량의 운동 이걸 갖다 보시니까 전체량은 이 면적이 트는 게 면적이 뭘 말하냐면 면적이 트는 게 잘 적어놔라. 이때 면적이 바로 충격량을 말하거든. 충격량. 면적이 충격량인데 충격량은 또 뭐라 같지? 운동량 뭐라 같다고? 얘들아? 운동량 이 면적이 충격량인데 충격량이 뭐랑 같다고?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둘 다 운동량 변화가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같다는 말은 충격량이 같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면적이 서로 동일하다 이 말인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 필기하세요. 실제로 있잖아. 실제로 여기서도 그 함부로 여기서 뛰내릴 때 무릎 같은 거 있잖아. 무릎에 뛰낼 때 무릎을 딱 안 굽히면 여기서 때려도 여기 무릎 뭐 사이에 있는 뭐라고 하나 울릉뼈라고 하나? 거기가 큰일 나거든. 여기서 뛰는 때 가만히 이렇게 뛰어내면 실제로 내가 뛰는 때 이렇게 굽히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안 가해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농구 선수들도 있잖아. 그 점프로 너무 높게 하다 보니까 바닥에 떨어질 때 그걸 착지할 때 막 무릎을 안 굽히고 하잖아. 그러면 사고 많이 나거든 진짜. 그 뭐더라? 낙법하는 사람 보면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손부터 먼저 이렇게 해서 먼저 다이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심박의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내 몸에 가진 충격력은 계속 감소하는 거지. 이해되니? 안 되나?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잘 활용해주면은 어떻게 내가 안전한 장치를 만들까? 한마디로 요거 최대한 시간을 늘리게 해주는 조건으로 만들면 될 건데 이제 그거를 어떤 재질로 만들고 어떤 구조로 만들면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힘을 줄일 수 있을까? 그거 요구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은 다 됐고요. 3번 내용까지 끝났어요. 3번까지 내용 끝났고 이제 4번부터 요거 한 개만 더 하고 좀 쉬었다 가야겠네. 지금 몇 시고? 시간이? 36분. 36분이야? 그러면 요 4번 요거 하나 이로만 적어놓고 이거 얘는 쌤이 이따 할게. 지금 좀 쉬어야 될 것 같네. 소연이 분이 지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4번 봅시다. 자, 다음 제목은 뭐냐면 바로 운동량 보조입니다. 보조. 선생님 앞에서는 운동량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변화량을 계속 구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보조량을 말씀을 왜 씁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외부에서 주는 외력이 없을 때만 쓸 수 있는 특수한 케이스인데 선생님 외력이 없단 말은 그러면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쓸 수 없나요? 아니죠. 부딪히는 물체도 같은 물체로 식을 해버리면 외력은 없는 거잖아. 자, 이 식을 하나 식만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는지는 선생님 증명을 이따 할게. 잠 끼고 해야 되니까. 자, 식만 적어주면 요 물체의 처음의 질량을 쌤이 M1 적을게. M1 충돌하는 상황을 보려고 또 다른 물체를 한 개 더 그릴 거거든. 이렇게 두 번째 질량은 M2였죠. M2. 자, 그리고 요 물체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얘의 속도를 쌤은 V1 잡을게. 처음 속도를.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갈 건데 얘가 더 빠르면 부딪히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얘보다는 좀 느리다 생각할게. 얘 빠르기를 V2로 하자. V2. M2가 가지는 속도를 V2로 잡았어.
자, 이 두 개 사이에 충돌을 한다면 팡 부딪힐 건데 부딪히고 났을 때의 그 뒤의 상황을 한 번 더 그려보는 거지. 앞에 있는 물체 M1과 뒤에 있는 물체 M2 사이에는 두 사이에 충돌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지? 충격을 받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 속도가 유지되기는 달라지겠나? 달라지겠지. 이 달라진 속도를 쌤은 얘랑 달라진 것을 V1 다시라 적을게. V3는 좀 그렇잖아, 맞죠? V1이 V1 다시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 됐고, 얘도 달라졌죠? V2 다시 적을게. 자, 그리고 요거 한 줄만 이제 적고 시작해 볼게. 자, 얘의 운동량은 얼마고? 운동량은 질량 곱한 속도였거든. 얘 운동량 M1, V1이었겠지. 뒤에는 얘는 운동량이 M2, V2예요. 그 두 개를 더해주는 양이 크기가 얘의 운동량은 M1, V1 프라임이거든. 뒤에 거는 M2, V2 프라임인데 두 개를 더해준 거랑 같다는 거지. 그게 등식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운동량 보존이에요. 자,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 재밌는 거라서 일단 좀 쉬었다가 한 3분, 4분 아니 기분이다 4분 30초 쉬었다가 선생님 이거 한번 진정을 해줄게. 왜 그런지 쉬었다 쉬어. 물 한 마시고 가야겠는데 선생님? 네. 보는데 이거 시험 좀 빠르긴 빠르네. 18일부터 20일까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거. 뒤에 맞지? 근데 27일이에요. 그래. 이렇게 빨리 칠 리가 없는데 그래. 27일부터 29일까지가 30일까지. 30일까지. 27, 28, 29, 30, 4일 치나? 3일. 3일이죠. 29일이 수요일이거든. 그럼 3일이죠. 월 하수 치나 아니면 화수목 치나? 그렇죠? 월 하수 치면 27일부터 29일까지고. 월화수지. 그러면 거의 다 3명 다 같은 주에 치네. 시험. 그 네가 저기 이진모 쌤, 성모 쌤한테 그래 말해가지고 이상하네. 하단 수업 때 내가 그 쌤 홈페이지 들어가보는데 그 그냥 기술되어 있더라고. 합격나 싶어. 어떡하지 싶어. 네. 혹시 앞에 설명한 것 중에 좀 이거 좀 아까 잠깐 좀 힘들어서 잘 모르겠던데 하는 거 있으면 지금 빨리 물어봐라. 지금. 괜찮나? 혹시 당구장 가봤니? 당구장 가면 요 파트를 진짜 재밌게 배울 수 있어요. 전부 다 공부 사이에 충돌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쌤은 이론은 빠삭한데 그냥 치면 잘 공이 내 맘대로 안 날아가더라고. 절로 가야 되는데 공이 절로 가더라고. 쌤은 이제 대학교를 이제 물리 교육으로 나오다 보니까 항상 하면은 이제 대학교 새내기 때 선배들이 항상 물리를 공부하려면 여기로 가야 돼서 당구장 데리고 와가지고 많이 나가서 그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해줘 선배들이. 요즘은 이제 당구장이 너무 많이 없어져가지고 거의
거의 다 막 망해가는 거. 요즘 당구장 잘안 가잖아. 나중에 너희가 대학생되면 그때는 뭐하고 놀까? 되게 궁금하네. 뭐하고 놀 거란 거? VR 같은 거. 대학생되면 와. 술 마시는 거 말고 할 게 없나? 안 하나? 없을 것 같은데. 술 마시고. 쌤 때만 해도 그때 막 PC방이 막 생기면서 당구장 가거나 PC방 가거나 이렇게 놀 때 그렇게 술집 말고는 뭐 이렇게 같이 하고 아니면 뭐 볼링장 이런 거. 요즘 대학 캠퍼스를 봐도 딱히 뭐 없는 것 같아. 자, 시작할까 이제? 이거 깼나? 자, 이거 다시 볼게 이제. 3번도 지우고 4번만 남았잖아. 이제 이거 저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요거 좀 힘든 사람은 꼭 다시 한 번 더 꼭 봤으면 좋겠네. 이 내용. 잠 온 사람들 있죠. 필요한 사람들. 뭔가 들었을 때 알 것 같은데 다시 보면 또 모를 수도 있거든. 충분히.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4번을 한번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보자고 이 식이. 자, 그럼 이 사항을 다시 쌤은 그림을 충돌하는 사항을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두 개가 M1이라는 물체하고 M2라는 물체 사이에 충돌하는 사항을 딱 그려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M1이 M2에게 힘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M2도 M1한테 힘을 가하는 상황이었겠네. 얘가 받는 힘을 쓰면 F1 잡을게. M1이 받는 힘을 F1, M2가 받는 힘을 F2라고 했을 때, 자, 이 두 힘의 관계는 무슨 관계? A가 B를, B가 A를 이니까 무슨 관계? 철과. 그렇지. 작반이니까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겠지. 방향은 반대고 각 물체의 힘 표시는 거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이 표시를 그대로 밑에 적어볼게. 관계를. F1이라고 하는 거랑 F2라고 하는 거랑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이렇게 표현될 거거든. 작방 관계의 식을 두 힘의 관계식을 적어봐라 하면은 이렇게 적어요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를 주로 이항시켜 볼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노? F1 더하기 F2는 뭐 된다고? 0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이 F를 이제 풀어줘요. 어떻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그게 F1이 되는 거거든. F2는 질량 M2 곱하기 가속도 A2는 되겠네. 두 개를 더해준 것이 0이다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가속도를 우리가 또 식을 또 고쳐주는 거죠. 어떻게? 시간에 따르는 뭐기 때문에 속도 변화제. 잘 보세요 이제.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은 그게 속도 변화가 되는 거. 요거 이해되나? 시간에 따르는 속도 변화가 가속도 A의 정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속도가 분명히 V1이었고 마지막에 V1 다시 했지. 그럼 이 녀석은 속도 변화가 나중 빼기 처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가속도가 될 거고, 다음에 이 녀석 A2는 뭐 되는 거지? 그러면 M2에다가 시간에 따르는 속도 변화 V2 프라임 마이너스 V2가 되겠지 뭐. 이 꼴 뭐라고요? 0이 되네. 자, 근데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가해지는 이 힘이라고 하는 받는 시간이 A가 B에게 힘을 주는 시간만큼 B도 A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 걸리겠지. 이 T는 서로 같은 T야 다른 T야? 같은 T지. 그래서 이 두 T를 뭐 할 수 있는 거지? 제거할 수가 있겠네. 같은 말이. 뭐야 보이네? 뭔가 이게 다시 있는 거 M하고 속도 뭐 이런 거를 표현이다 보니까 이 표현을 예쁘게 전개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오겠네. 이해되니? 즉 운동량 보존은 뭘 설명하는 거냐면 뉴턴의 삼법칙에 나오는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이 식을 다르게 전개한 것이 운동량 보존식이 되는 거지. 누군가가 만약에 너희가 이제 뭐 가고 면접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준비할 때 운동량 보존이 뭘 말하노 묻잖아. 그러면 이 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현상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 운동량 보존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이 친구가 진짜 깊이 있게 해석하고 있구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로 가져가는 거. 요즘 문제나 옛날에는 문제를 잘 풀고 이런 게 더 중요했거든, 사실은. 가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거 없어요. 얘가 얼마나 그걸 자기가 이해된 걸로 말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연습 많이 해야 돼. 혹시 뭐 자소서에 뭐 자기가 뭐 이쪽 물리가 되는 내용이 있다 하면은 얘가 그쪽 부분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는지 물어보거든.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됐죠? 요거 이해되나? 요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알한다는 거.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했다. 이렇게 나온 식이 왜 그런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걸 뭐라 하냐면 앞에 있는 요 사항을 밑줄게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고 요거는 뭐 되는 거지?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되는 거지.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에는 값은 똑같다 말하는 게 오늘 문제인 거지. 자,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쌤이나 뭐 할까 이제 운동량 보존 식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 있으면 해야겠죠. 오늘은 이게 주인공이야 지금. 앞에 있는 뭐 충돌을 받고 물론 이게 아니고 이게 오늘 주제예요. 중요한 주제. 그럼 쌤이랑 요 파트를 한번 쌤이랑 가져놓을 건데 첫 번째 얘 해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상황을 해보자. 초반은 식부터 할게. 자, 갑니다. 여기 물체가 하나 있어요. 물체가 하나 있어. 이 물체가 질량이 2kg짜리가 하나 있었네.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얼마 속도로? 4m/s 속도로 오고 있었네. 그런데 여기 뭐가 있다? 여기에 어떤 물체가 한 개 있었는데 이 물체 질량이 1kg짜리가 한 개가 있었던 거지. 두 사이에 뭐냐면 팡 하고 부딪혀요. 자, 부딪히고 나니까 2kg짜리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나? 가능하나? 가다가 붙였대. 그럼 이 물체 속도는 더 감소한 게 정상 아니야 원래? 그래서 2kg짜리가 속도가 예를 들어서 속도가 느려졌는데 속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m/s라는 속도가 됐다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저 1kg짜리의 속도는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 F를 M해가지고는 절대 이 식을 몰라 알 수가 없어.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잖아 우리가. F는 M에는 쓸 수 없지만은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은 이 속도가 얼마 되는지 최종 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니? 요거 관계 쓰면 되겠네. 그냥 불러보자. 자, 초기에 얘 운동량 얼마고 오른쪽으로 얼마지? 8이지. 쌤은 약속 정할게.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해요. 계속 쭉 그렇게 할게요. 얘 운동량은 플러스 8만 맞으면 얘는 처음에 정지됐으니까 운동량 있다 없다? 없겠지. 0이겠지. 두 개를 더하면은 총 운동량은 8이었거든. 플러스 8. 나중에는 보존돼야 된다는 거지. 값 자체가. 얘의 운동량 얼마지? 플러스 4제. 그럼 나머지 이 녀석은 운동량이 얼마나 돼? 플러스 4라고 하는 운동량이 나중에 되지 보존된다는 거지. 그럼 이 물체는 질량이 몇 킬로이기 때문에 1kg짜리라고 하는 정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속도가 오른쪽으로 얼마나 된다? 그렇지. 4m/s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한계칙을 안 쓰고 F를 N 해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이 자체의 해석하기가 너무 복잡하게 보이는데 운동량 보존 쓰니까 너무 쉽게 보인다는 거지. 이해되나? 자, 하나만 볼게. 선생님이 한 개씩 올려본다 이제. 두 번째. 이건 어떤 상황인데요? 물체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질량은 똑같이 2kg짜리고 물체가 오는 속도가 3m/s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가만히 있는 물체랑 부딪히는데 어이구야 보니까 이 두 개가 차르기였네. 차르기여서 붙고 나서 튕긴 게 아니고 붙어서 같이 가는 거지. 두 물체가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면 하나의 덩어리 되겠지. 한 덩어리. 한 물체가 돼버리는 상황을 볼게. 자, 그럼 이렇게 됐다면 속도가 얼마 될까요? 묻는 거지. 자, 또 따져보자. 초기에 얘 운동량 얼마고 왼쪽에 얘 운동량 플러스 6. 얘 운동량은 정지되어 있다면 0이지. 그럼 처음에 운동량의 전체 합은 0이야. 아, 6이야, 6. 플러스 6이야. 나중에도 분명히 뭐 돼야 돼? 플러스 6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중심은 얼마 됐지? 합쳐졌으니까 3kg짜리 됐으니까 부딪히고 나면 속도가 얼마 된다? 속도가 얼마 된다? 오른쪽으로 2m/s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나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이제. 저쪽 올라가고 있으면 되지. 세 번째. 여기에 1kg짜리가 속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2m/s로 오고 있고요. 반대쪽에 또 하나 더 있네. 이번에 이쪽에 2kg짜리가 있습니다.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얘가 1m/s로 오고 있는 거지. 탕 부딪히고 나니까 요 물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역시나 상이 앞에 있는 요 1kg짜리가 뭐가 되냐면은 1kg짜리가 속도가 속도 좀 더 늘리자. 2 말고 4 할게. 4자. 속도가 뭐냐면 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가 되냐면은 1m/s라는 속도밖에 안 나와요. 느려져가지고 팍 부딪히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물체 쟤는 속도가 얼마 될까 없는 거지. 나머지 2kg짜리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질문하는 거지.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적인 합성을 해야 된다 했는데 얘의 운동량은 분명히 플러스 4 맞지? 얘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두 개를 벡터 합치면 플러스 2라고 하는 운동량이 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합친 거의 크기가 플러스 2가 되는데 얘가 운동량이 플러스 1이 나왔네? 나머지가 얼마나 돼?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운동량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만 적하려면은 얘의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0.5. 오른쪽 방향으로 0.5라고 하는 빠르기를 가져야지 가능하겠지. 이해됩니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여기에 한 물체가 있어요. 한 물체. 폭탄인데 이게. 폭탄이 질량이 전체 4kg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1m/s 속도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폭발하면서 이게 양쪽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쪼개지는 자국이 뒤쪽으로 3kg짜리가 이렇게 쪼개졌는데 이런 식으로 쪼개졌는데 3kg짜리가 반대쪽으로 속도가 얼마 튀어나면 좀 숫자 좀 오버해볼게. 좀 세게 해보자. 숫자가 그래서 뭐 이게 4m/s 속도로 튀어나갔다 생각합시다. 그럼 나머지의 한 조각으로 또 쪼개진 이 1kg짜리라는 이 질량은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묻는 거지. 자, 이것도 외부에서의 외력이 없게끔만 한다면 운동량 보조는 무조건 돼요. 충돌을 하든 분열을 하든 다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처음 운동이 얼마지? 맨 처음에? 플러스 4였지. 근데 얘가 운동이 얼마 났지? 마이너스 12가 났거든. 그럼 얘가 운동이 얼마 나줘야 되는 거야? 플러스 16이 나와줘야겠지. 그러면 얘는 질량이 지금 1kg짜리 됐으니까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속도 얼마? 16m. 그렇지. 16m/s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의 충돌이든 분열하는 경우든 간에 우리가 이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써주면 어떤 모르는 이 속도가 얼마 됐는지 정보를 내가 시간에 대한 정보도 몰라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 이해되나?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내용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었고, 요거를 이제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여러분 책에 있는 앞에 쭉 설명 다 되어 있는 부분을 다 했거든요, 지금. 다 했고, 잠깐 있잖아. 62페이지 해볼래? 62페이지. 거기에 아까 쌤 말했던 힘하고 시간 그래프 이제 요것도 노트에다 좀 적어놔라. 좀 한번 할게. 요거를 일단 오늘 주요된 내용 끝났어요. 주요된 내용 끝났고 요거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그래서 순서를 잘 생각해. 순서를 우리가 배웠던 순서를 처음에 어떻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한다면
이 물체가 어느 위치에다가 어느 위치로 막 변화가 생길 건데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쫙 우리가 어떻게 ST 그래프를 그려보고 VT를 그려보고 AT를 그려보고 이렇게 그래프 상에서 해석했던 게 우리가 맨 처음 했던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뉴턴이 말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뉴턴의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물체는 이러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라고 한번 구했다는 거지. 그래서 뉴턴의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물체가 아니고 두 물체, 세 물체가 있다 해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였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었고, 자, 오늘은 뉴턴의 법칙 중에서 이 법칙에 있는 식과 3법칙에 있는 식이 각각 뭐였지? 불러주라. 이 법칙이 뭐였니 얘들아? F는 L의 가속 법칙이었거든. 그 모양을 바꿔서 보니까 뭐가 되면 운동량 변화량이랑 충격량이랑 같다는 거. F 곱하기 T. 맞죠? 요렇게 되는 식을 우리가 오늘 했던 거였고, 이걸 뭐냐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 정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법칙의 관계식을 또 다르게 또 적용해서 뒤냐니까 뭐가 나와버렸지? 충돌 전의 운동량이랑 충돌 운동량이 서로 뭐하다고? 같다는 거. 그게 뭐였지? 운동량? 그렇지. 보존법칙이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한 거지. 새로운 건 아니고 요 법칙들을 다르게 표현 쓴다는 밖에 안 돼. 근데 이걸 왜 배웠고 왜 배웠다고? 같은 건데 왜 또 배웠다고 배운 거야? 어떤 문제 푸는 상황에서 요 식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요 모양을 바꿔서 보니까 요걸 이용해주면 어떤 문제의 사항이 더 쉽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까지 수 1차 시, 2차 시, 3차 시 한 거라고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배우고 나면 너희가 있잖아. 흰 종이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1차 시 때 이렇게 배워서 그걸 알기 위해서 이걸 배웠고 요걸 다르게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였고 요 알는 개념을 또 다르게 또 해석하면 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쫙 한 개를 마인드맵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좀 전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어떤 개념을 배우면은 또 이런 상황을 풀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거든. 그래서 하나의 그 큰 그림이 보면 나중에는 시간이 진짜 아무리 많이 지나도 있다가 그게 다 기억이 나. 뭔가 써먹는 물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공식을 외워야지 이게 아니고 그 큰 그림이 보여야지 이게 보인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여기 문제 보면 자 여기 오늘 힘 돼 있고 맞죠? Y축이 Y축이 힘 돼 있고 X축이 걸리는 시간 돼 있거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이 뭐랬냐면은 이 그래프 상에서의 면적이 뭘 뜻한다고요? 아까 선생님 적었는데 아까 계란 달걀 떨어질 때 하시면서 이게 바로 충격량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힘을 우리가 좀 더 길게 말하면 뭐냐면 충격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해서 충격력이라고 해요. 충격력. 하나 더 써주세요. 충격력 곱하기 시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면적이 충격량이 되는 거지. 충격량. 자, 지금은 이 그림에서는 모양이 이게 복잡하게 모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구할 수 없거든. 그래서 수학적인 스킬을 써야 되거든. 적분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거든. 근데 다행히도 물리원에서는 적분을 안 써요, 아예. 그래서 뭐만 하느냐? 힘이 일정하게 가해진다거나 삼각형으로 그려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책에 있는 그림처럼. 그럼 이거의 면적 보면은 요거의 면적을 구하면은 바로 충격량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볼까 바로 너희가? 예제 2개 있죠? 밑에 답이 있긴 있는데 최대한 밑에 답을 좀 가리고 한번 풀어볼래? 예제 2개. 62페이지는 2개 있죠? 요즘 이것도 해석해 줄게. 예제 2개 먼저 풀어보세요. 주어지는 예제 1번이 일정하게 힘을 주는 경우에 힘을 4N, 시간은 3초, 5초 돼 있고 힘의 크기가 4N으로 쭉 일정하게 그 다음에
힘의 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힘이 일정하게 쭉 돼 있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제 면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밑에 보기를 이제 답을 다 해주면 돼. 두 번째 그래프는 시간이 2초와 4초 때까지 갔는데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우에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했다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했어.